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백신 문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백신을 뭐 여기 어느 나라는 뭐 도입을 했다, 뭐 계약을 했다, 언제 도입할 거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2월 늦으면 뭐 3월에는 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부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나머지 다른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쪽은 아직 계약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언제 도입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도입 시기와는 또 별개로 부작용 문제, 안전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그래서요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리드 컴퍼스 인베스트먼트 김태혁 대표님, 백신 전문가십니다. 저희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백신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아니요, 그 백신이 아니라 예. 신약 개발 전반에 대해서. 신약 개발. 네. 그러면 백신은 그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 저 궁금한 게 지금 그 미국이 이제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두 개의 백신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안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두 제품 모두 각각 4만 명, 예. 3만 명 임상을 진행을 해서 예. 안전성하고 효능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의 효능하고 안전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예. 얼마나 빨리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뉴스를 외신 보면요, 뭐 특히 뭐 그 백신을 맞고 나서 기절을 한 뭐 간호사 얘기도 나오고 뭐 부작용이 있다 없다 막 계속 이제 이건 뭐 무슨 건건 나올 때마다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니까 부작용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두 제품 각각이 2%에서 9% 정도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부작용이 고열이나 통증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감기 백신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래요? 안전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일단 뭐 누구도 그 장기 부작용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임상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걸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는 크게 불안할 상황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세계가 가장 큰 뭐 백신으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미국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뭐가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까? 뭐 문제가 뭐예요, 이거? 일단은 그 임상 시험 결과 측면에서 본다면 예. 안전성 측면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오히려 그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예. 그 확률로 보면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횡단 척수염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백신에 관계된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효능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효능 같은 경우 그 절반 용량 맞은 다음에 풀 용량을 맞은 환자에서의 효능과 풀로 맞은 환자의 효능이 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예. 이 차이가 뭐 때문에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명이 아직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효능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의학적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게 왜 그런지가 아직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건가요? 네. 뭐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어쨌든
개인적인 이제 추측을 예. 하자면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게 일단 그 외부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예. 여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중화항체가 발생을 해서 예.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서 제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적은 용량을 하고 큰 용량을 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중화항체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이게 중화항체 때문이다 예.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대규모 접종을 했을 때 예. 효능이 약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아데노바이러스가 이제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는데 네. 이게 인간한테도 그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기존의 면역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맞췄을 때는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뭐 추정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FDA는 이 승인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내년 2월, 3월에 도입한다고 하는 건 이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식약청에서 FDA의 승인이 나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승인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네. 미국 FDA야말로 그 국제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쪽에 승인이 없이 예. 승인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는 예. 상당한 리스크를 이제 떠안아야 됩니다. 가령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하고 나서 네.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예. 그 책임을 과연 식약처가 질 수 있을지 혹은 지려고 할지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거죠. 만약에 네. 정말 그 백신 접종이 네. 시급하다고 한다면 예. 정부가 나서 갖고 그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식약처한테 뭐 면책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만 아마 식약처가 독자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일정상으로 보면은 만약에 내년 2월, 3월 정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도입이 된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때까지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 네. 임상 3상을 다시 진행해라 예. 라고 얘기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진행하려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임상 결과를 내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상을 지금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독자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이 돼 있는데 다른 뭐 모더나라든가 화이자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실패한 거 아니냐, 백신 확보 전략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네. 그 지금 지나고 나서 본다면 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가 이제 6월이나 7월, 8월 정도의 상황을 본다면 예. 나름대로 잘 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이제 코로나 확산 상황을 예. 그러니 이제 백신을 너무 서둘러서 구매하는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라는 게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고 특히 네. 이제 겨울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2중, 3중으로 백신 확보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뭐, 농반, 진반 삼아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리고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미리 했다면은, 뭐, 정경 청장은 감옥 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이런 백신 확보를 이렇게 그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한테 너무 큰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네. 그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네.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이유, 논리로 과연 이 문제가 회피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그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더나 화이자는 뭐 계약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다는 얘기들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날짜에 들어온다는 게 2월, 3월에? 뭐 글쎄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네네. 계약 그 당사자가 아닌 바야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계약이라는 게 예. 수량, 가격, 시점 이게 이제 명시가 돼야지 계약서로서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날짜가 명기가 돼 있지 않다면 예. 이러저러한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예. 그러면 시점을 못 맞출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월이라고 하는 것도 예.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데 예. 설령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물량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네. 식약처가 예. 그동안의 임상시험 결과라든가 그 예상 가능한 다양한 부작용 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사용 허가를 내줘야 될 거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접종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예. 이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든 그 파이저든 모더나든 예. 이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 대응을 했었다면 네, 그 물량의 공급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김태혁 대표님을 저희들이 특별히 모신 이유가 지금 이 질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백신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백신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일단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파이저 같은 경우는 그 공급 가능 물량 대비해서 예. 이미 구매 수량이 초과된 거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1억 도스 정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느 나라에선가는 계속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네. 현재 그 구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한 예. 1억 도스 정도가 남는 거로 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예. 그 높은 가격을 불러서라도 빨리 백신 공급을 확약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도스당 17달러, 네. 유럽은 36달러,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전쯤에 57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제 모더나가 우리나라한테 한 7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100달러를 주고라도 물량을 빨리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 협상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코로나 백신,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모든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소통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부가 그동안 이제 보여준 걸 보면 논리나 원칙이 약간씩 빗나가거나 혹은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주장을 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과거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네. 그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네.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예.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 국민과 공감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격적으로라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혁 리드컴파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였습니다. 6개월 동안은 생활비 걱정 안 했어요.